아래 선택지부터 보고 지문을 역으로 건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잡아서. 네. 근데 그게 공시에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주제 문제 풀 때, 대입학 문제 풀 때 첫 세 문장에 목숨을 걸라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처음에 워밍업 좀 해볼 건 두세 문장 읽어요. 잘 해석이 안 되네? 세네 문장 가요. 다섯, 여섯 번째 문제 중에 갑자기 해석되는 문장을 만나요. 반가워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래 보기에도 골라요. 당연히 오답이죠.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노베이스, 중급자, 상급자별로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추가로 이제 세 단계로 나뉘잖아요. 어휘, 또 문법, 독해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각각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와 이렇게 공부하는 법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하는 아웃풋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 이 답은 그죠? 정말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휘는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이걸 시험 볼 때 어떻게 적용할지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휘라고 하는 거 일단 파트 얘기를 하신 게 어휘 문법 독해인데 사실 이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휘는 어휘만 아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어휘를 알아야 독해를 풀 수 있잖아요. 맞아. 문법도 사실 어휘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문법은 또 문법만 하는 게 아니네요. 왜냐면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가 되니까. 그리고 독해라는 건 이미 독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할 때 어떤 분이 선생님 저 독해가 안 돼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 영어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공시 자체가 문법 위주, 어휘 위주다 보니까 소위 말해 독해는 좀 제쳐두고 좋지만 너무 독해는 쉬운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어휘 막 빡시게 외우고 문법 막 엄청 때려 외워가지고 해서 점수가 나오고 합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능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 베이스가 안 되면 사실은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조차 밝히기 힘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어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어휘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준별 공부법에도 어느 정도 해법이 있는 게 자기한테 맞는 어휘 공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수준별로.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보통 9급 분들 중에서 수능 기준 4, 5등급 정도 나오신 분들은 수능 어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수능 어휘를 다시 봐야 그게 독해가 되거든요. 네. 본인 공시 공부 영어 열심히 했잖아요. 5년 지나니까 기억난다 안 난다?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왜 수능 봤을 때 본인 어휘 공부한 건 왜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안 남아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빨리 그걸 다시 보셔야 공시에서의 어휘도 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공시 어휘는 공시에서 어휘 문제로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어휘 네 문제로 물어보는 그 어휘 수준은 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독해에서 필요한 어휘는 정말 특화된 어휘 같은 거 몇 개 빼놓고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어휘들이 많아요. 그 일반적인 어휘들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뭐 공시 영어 할 만하네. 그게 안 된 분들은 와 공시 영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거 대부분은 수능 어휘를 먼저 외우시고 공시 어휘책을 보셔라. 이게 어휘의 해법입니다. 네. 일단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외우기 힘드니까 너무 윗단계 보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먼저 보고 그렇죠. 시작하라. 이제 문법도 이제 또 독해로 연관이 되긴 하지만 문법을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좀. 일단 아까 노베이스 중급자 얘기하면서 제가 문법은 해석 위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 위주로 가라고 하는 게 해석을 해라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건 선생님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독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독해를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듣기는 한 번 귀로 흘러 들어가면 그 이후에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독해도 처음에 주어부터 나와서 마침표가 찍혀버리면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의 생각의 의미도 완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주어가 어디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she argued that 그러면은 argue 주장하다 하고 사실상 중요한 건 그녀가 주장했다라는 사실보다 대절 안에 있는 주장의 내용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야지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용의 경중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독해에선 중요한 정보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살짝 구분해 가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독해가 속도가 나고 안 읽을 부분들을 안 읽어버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바로 어제 봤던 국가직 시험 네. 지문 길이 보셨어요? 제가 PPT를 직접 만들거든요. 네. PPT를 만들면은 지문 길이가 보여요. 왜냐면 저는 대략 이렇게 2페이지의 독해가 나오겠는데 3페이지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긴데?
근데 문제는 쉬웠다는 거예요. 저는 쉬운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쉬운 게 보이고 그걸 보는 친구들은 쉽다고 막 영어 너무 쉬워요 막 댓글 다는데 어떤 학생들은 나는 완전 헬라미도였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다 읽으려고 하는 학생과 다 읽지 않고도 답을 쏙쏙 골라내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읽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냈고 보기를 봤을 때 그 답만 하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머지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걸 읽어서 답을 고르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 저는 솔직히 영어는 잘 못하지만 국어랑 했을 때 이해가 잘 돼요. 그게 비슷하겠죠, 맞죠? 그거 비문학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그렇게 해석 위주로 간다라는 전제로 하고 내가 문법을 배우는 거랑 문법적인 법칙을 외워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성격 선일이 있으면 of로 바꾼다. 사실 그 문제는 좀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일 싫어하는 거 관계대명사에 앞에 컴마를 찍고 쓰는 관계대명사의 대신 계속적 용법일 때 관계대명사 대신 쓰지 못한다. 위치나 후로 바꾼다. 이런 문제 제가 지난 10년 7, 8, 9급 전체 기출을 통틀어 봤을 때 출제된 건 6번, 거기에 멀쩡하게 나온 거 3번, 틀리게 나온 거 3번이에요. 10년에 7, 8, 9급 다 합쳐서.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강의할 때 이걸 강조 안 해요. 왜 강조 안 할까요? 빈도가 너무 떨어지고 다 옛날 문제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어차피 독해가 안 돼. 나 어차피 문법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컴마 찍고 댐만 보면 갑자기 거기에 줌업 샥. 맞아. 난 딴 건 보이지 않는다. 난 요것만 보인다. 난 요 한 놈만 조진다 해가지고 그거 무조건 답으로 가는데 그건 오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반가웠는데. 네, 반가웠는데, 그쵸? 반가웠는데. 애당초 접근 방식 자체가 내가 제대로 된 방식을 쓰지 않으면 그건 함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소방직 6월 20일에도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런 거 틀려라! 이걸 적중했다고 자랑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독해는 다 이제 어우러진 게 독해라. 그렇죠. 독해는 어우러진 거에 아까 뭐가 중요하냐면 독해가 유형별 글 읽는 방법을 문제 유형별 글 읽는 방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 독해가 제일 익숙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독해는 수능 때 많이 해봤고 나 글 좀 읽어봤고 뭐 EBS 뭐 수특하고 뭐 다 했어 했는데 공시하고 수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한 문제당 배정된 시간이 완전 달라요. 수능은 한 문제당 배정된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이에요. 독해 문제 기준으로. 근데 공시 같은 경우에는 1분 혹은 1분 안쪽까지 당겨서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독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걸 그냥 빠르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시작이나 싸움 자체가 다른 건데 내 수능 때 실력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들이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공시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본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있어요. 일치불일치 문제가 수능 푸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쉽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다 쉽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수능에서의 일치불일치 지문 자체가 일상생활 용어예요. 광고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어렵지 않고 아래 보기가 대부분 우리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글의 내용도 위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배열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문을 안 읽고 먼저 뭐부터 봐요? 아래 선택지부터 보고 지문을 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잡아서. 네. 근데 그게 공시에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문제 비중과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는 비중이 6대 4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비중이 4란 얘기는 뭐냐면 그 방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맞아서 그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린 공시는 매달 있는 토익 시험이 아니죠. 인생 걸고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시험인데 그런 불안한 방법으로 시험장 간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시에서의 일치불일치는 어떻다? 지문 자체가 이미 학술적인 지문이에요. 어려워요. 이번에 어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쩌고 저쩌고 글랜드예요. 글랜드. G-L-A-N-D. 글랜드가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그거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근데 그게 선이란 게 정확히 말하면은 샘선이에요. 정확히는 샘이에요. 샘. 우리 갑상선이라고 하잖아요. 갑상선이 원래 그 우리가 선,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갑상샘이라고 부르자는 얘기도 많은데 글랜드 몰라도 상관없어요. 글랜드 모르고 그 뒤에 있는 이게 하나의 organ이다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런 어려운 질문 가지고 일치불일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킬러 문제예요. 일치불일치가. 그러니까 수능하고 공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독해를 좀 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열심히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 방법을 빨리 버리시는 분이 고득점을 빠르게 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게 맞네요. 그렇죠. 제가 뭐 무슨 얘기하냐면 주제 문제 풀 때, 대입학 문제 풀 때 첫 세 문장에 목숨을 걸라고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처음에 워밍업 좀 해볼까 하면서 한 두세 문장 읽어요. 그러다가 잘 해석이 안 되네? 세네 문장 가요. 한 다섯, 여섯 번째 문제 중에 갑자기 해석되는 문장을 만나요. 반가워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래 보기에도 골라요. 당연히 오답이죠.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 포인트가 있었는지 다 처음 있죠. 알았어요. 있어요. 저도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도 분석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진짜 중요하긴 하네. 영어를 잘함에도 어휘를 많이 암해도 그렇게 하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고득점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다른 데에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문자 받았는데 학생이 선생님 저 95점이에요. 잘했다 했더니 합격하면은 우리 굿터뷰 형구형 인터뷰 하자 했더니 저 선택 과목은 다 찍었어요. 제일 답답해요. 그런 경우가. 영어는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 자체도 문제지만은 영어 자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도 중요한 과목인 거지만 거기에 뭐까지 하려면 시간까지 줄여야 돼요. 맞아. 너무 본인 공부할 때 생각 너무 많이 하면서 네, 진짜.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합격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진짜로. 그냥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포인트까지는 나는 몰라도 생각한다고. 전략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전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거 모를 것 같잖아요. 아유, 영상 만드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해주시면 진짜 힘듭니다. 도움 많이 받으셔서 공무원 영어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